이번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담긴 지점이 대통령 변호인단이 빠지니까 진술이 바뀌었다는 부분이죠. 네. 아주 대표적인 분이 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. 네. 네, 가장 그 체포에 있어서 가장 강경하게 대응을 했던 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대통령 변호인단이 빠지니까 진술이 바뀌었다라는 내용이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서에 들어갔어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네.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게 구속되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경우 이전 증거 인멸의 시도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반증이 되거든요. 네. 네, 영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혐의의 중함도 중요하지만 영장이 그 인용됨에 있어서는 바로 이 증거 인멸의 우려와 굉장히 중요하죠. 예, 그 다음에 도주의 우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. 그래서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영장이 기각될 때도 보면은 야당 대표니까 뭐 증거 인멸까지 하겠느냐라는 그런 게 이제 들어가 있었거든요. 그렇게 치면은 이제 이 경우도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비슷한 사유로 전직 대통령이니까 네. 뭐 설마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하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를 저기 증거로서 이제 뒤집기 위해서 김성훈 차장의 진술이 대통령 변호인단이 빠지니까 바뀌었다라고 하는 지점을 이렇게 딱 짚은 거라서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혐의도 혐의지만 네.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입장에 놓고 본다면 그 부분이 가장 좀 아팠을 것이다.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에 대한 어떤 인간적 배신감도 있겠지만 네. 무엇보다 증거인멸의 부분에 대한 굉장히 그 확실한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여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아프고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집중할 것 같습니다. 네. 변호인이 좀 겹쳤죠. 맞아요. 강희구 실장, 맞아요. 김성원 차장, 네. 윤석열 변호인 등이 사실 다 공통으로 맡고 있으니까 예. 같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범일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진술 하나를 좀 지켜봤던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이제 뭐 공직선거법 같은 거 보면은 사실 어떤 증거보다도 진술에 의해서 많이 이제 증명을 하잖아요. 공직선거법이요? 네, 공직선거법. 정치권에서는 가장 많은 게 공직선거법이니까. 네. 근데 이게 밝혀내기가 가장 애매한 부분이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럴 때 보통 변호사들이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공범, 그러니까 본인 포함해가지고 공범 3명 되잖아요. 3명이 넘잖아요. 네. 그럼 사실대로 다 가서 말하라 그래요. 왜냐하면 이게 입맞추기가 어렵습니다. 뭐 재수의 딜레마가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성훈을 너무 믿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서 너무 믿었기 때문에 변호사를 입회 변호사를 해놓고 입회 변호사를 오후에 빼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김성훈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야 뭐 하나 추가되더라도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이가 똑같지만 본인은 이거 빠지면은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거기 그렇죠. 때문에 맞아요. 상황이 다른 거야. 네.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란 특검에서 말씀하셨지만 최명성 변호사라고 이 사람이 강희구, 윤석열, 김성훈 예.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. 맞아요. 보통 우리 박상수 변호사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절대 변호사 선임 안 합니다. 형식적으로라도 다 로펌을 따로따로 써가지고 다 알고 있지만서도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밖으로는 이게 변호사를 다 분리를 시키는데 아예 그냥 변호인이 똑같아 버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는 다급했다는 거고 변호인이자 감시인일 수 있으니까 그것보다도 네. 이 세명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감시하려고 하는 목적보다 이 사람이 3명의 입장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네. 진술 조서를 받을 때 그만큼 대응이 되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그저 감시만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쓰면 우리가 속된 말로 입회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한 명 들어가가지고 있어가지고 적고 네. 특이사항 있을 때마다 나와가지고 전화하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최명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 3명의 시나리오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법조인들은 이 상황 보면 다 알고 있겠지만 완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궁지에 지금 몰렸다.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니 하급자들을 보통은 이제 형식적으로라도 다 내 잘못입니다. 나한테 뭐 책임지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. 그런 차원에서 제가 뭐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통 하는데 상급자들이 예. 그런데 이분은 제가 잘못했어요. 제가 지금 거짓말 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 조은석 특검팀에서는 야, 이 사람은 정말 이 보스로서도 자질이 없다.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유죄 판결 받아도 인정 안 할 사람이다. 예. 빨리 집어넣어야 된다. 이제 이런 네. 거죠. 내란 특검은 어제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특검은 모두 66쪽 분량의 청구서 중 16쪽을 할애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이 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형사사법 전문가로서 사건 관계자를 회유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.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대표적입니다. 특검은 강희구 전 실장이 특검 조사를 받을 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. 강 전 실장은 특검 조사에서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
새로운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특검은 이런 점들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강 전 실장의 진술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한 것이라 의심하고 있습니다.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차장 조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김 전 차장은 조사 초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회한 상태에서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.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던 김 전 차장은 이들 변호인단이 나간 뒤에야 범행에 대해 진술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